안녕하세요. 오늘의 봉래오 금일봉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걸 대체 과거엔 어떻게 했었나 싶을 만큼 어색해서 사실 지금 한 세 번째 다시 찍는 거거든요, 인트로를. 좀 어색하고 시선이 오갈 데 없어 보여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출연하신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이 4년 전인 2021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 덕분에 어머니 덕에 조금 유명세가 생겨서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씁쓸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쌓아왔고요. 그것 외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쌍꺼풀 수술을 한 것이고요. 지금 안경을 써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안경을 벗는다고 해도 조금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검하수로 인해 쌍꺼풀 수술을 했으나 인상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병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만큼 쌍꺼풀 수술 예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쌍꺼풀 수술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제 눈에 마취를 하고 의식은 있는 상태로 의사 선생님과 스몰 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긴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참 이제 특정 개신교 세력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을 때라 제 눈을 째고 있는 사람과 언쟁을 좀 벌였었는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과 수술하는 시간 거의 내내 이제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과 그 차별과 폭력이 특정 종교에서 얼마나 비롯된 것인지를 열심히 어필하였고 의사 선생님은 열심히 디펜스하고 오펜스하고 디펜스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방어하신 것이 무의미하게 저는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근데 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서 이제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권해줄 의향이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의문스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20년의 마지막으로 금일봉 이게 시즌2라면 시즌1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를 이제 계약직으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긴 한데 취직을 한 지 지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간 동안 돈을 벌면서 든 생각이 와,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저는 오늘 퇴근을 하고 친구와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을 뿐인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티저 아닌 티저로 올렸으니 오늘에는 찍어야 언젠간 올리겠죠? 오늘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에 따라서 저의 업무 환경이 짐작이 되실 텐데 다행히 지금 회사가 아주 바쁜 시즌은 아니라 지금 찍어두고 찬찬히 편집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촬영보다는 조금 더 설계된 촬영을 하고 조금 더 그럴싸한 영상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내가 트랜스젠더인 걸 크게 숨기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저의 걱정이라면 걱정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찌저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아주 운이 좋게도 트랜스젠더인 걸 크게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을 현재까지는 다니고 있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저도 그렇게 많았던 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세상이 나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으면서 회사를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잘 버텨봐야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살고 있듯이. 제가 처음에 금일봉을 시작했던 이유는 호르몬을 맞고 수술을 받으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컸는데요. 이제는 호르몬을 맞은 지도 약 8년 가까이 되었고
수술을 받은 지도 7, 8년 정도가 되었으니 크게 이렇다 할 변화는 없겠지만 수술 이후에도 성별 정정 이후에도 트랜스젠더는 계속 연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요. 그게 전부라고 하면 그건 좀 가식인 것 같고, 이전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들이 여전히 저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저에 대한 궁금증, 기억 같은 걸 갖고 계시다면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아, 이 사람 살아있구나 궁금했는데 정도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글 폼에 작성도 해주셨는데 그것들은 차차 이야기 해나갈 것 같고,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구글 폼에서 몇 가지를 읽어볼 건데요. 1번, 돌아가시나요? 인플루언서의 삶? 제가 인플루언서였던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를 안 보고 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루언서로서의 재능은 없지 않나 싶지만, 인플루언서, 이전의 삶이 인플루언서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 성실하게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하려고 보니 그때도 딱히 성실하게 올리진 않았던 것 같네요. 한두 달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했으니까 그나마도 1년 넘게 안 올렸던 기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만큼 또 성실하게 올리진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의 저의 입장이고요. 가끔 하고 싶은 이야기,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러 오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많지 않아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난 인사 드리듯 영상을 찍어 올리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현재 삶에 집중하느라 유튜브 접은시인 줄. 너무나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현재 삶에 집중할 만한 삶이 생겼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 혹은 백수였으니까요. 조금 더 널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안 했던 건 이건 뒤에 질문하고 이어져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실례가 안 된다면 과거의 영상들 지우신, 아마 비공개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채널 처음 발견하고 너무 반갑고 좋았던 구독자로서 조금 많이 슬펐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장 궁금하고, 최근 가장 즐거웠던, 힘들었던 에피소드 물어보고 싶어요. 힘들었던 일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불편하시면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지내는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 처리한 게 맞습니다. 다른 이유들보다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그 당시에도 뭐 정식으로 배워서 했던 것은 아니긴 했지만 지금 보니까 영상이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찍고 편집하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눈이 높아진 거죠. 근데 좀 부끄러워서 비공개 처리한 게 한 3할 오픈 정도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잘 모르고 대충 저도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듯이 특정한 대본이나 뭐 큐카드 같은 게 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정말 프리한 상태로 영상을 혼자 중언부언 떠드는 식으로 찍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뉴스 유튜버가 된 기분이라 비공개 처리한 이유가 6할 오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은 되게 예전부터 닫아놨었고 지금 올리는 영상도 구글 폼만 달아놓고 댓글을 닫아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댓글을 닫아놓는 이유는 조금 명확합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러 온 숫자가 많을지 적을지 알 수 없는 트랜스젠더나 다른 정체성의 퀴어가 제 댓글창에 들어왔다가 타격을 입고 여긴 그나마 편히 볼 수 있는 컨텐츠라면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텐데 타격을 입고 뒤로 가기를 누르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서가 크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 대한 욕을 보기 싫어서 닫아놓는 것도 있고요. 뭐 굳이 욕을 하러 구글 폼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뭐 그런 정도면 성의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심하면 법적인 조치도 감수해야겠지만 그럴 일은 유튜브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따뜻한 말이나 저의 이야기에 정정할 구간이 있다면 구글 폼으로 찾아와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은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학생 때부터 같이 살던 강아지가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아직도 생각하면 많이 울고 그러는데 영화 너에게 가는 길에 보면 그 강아지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나와서 너에게 가는 길이 너무 홍보처럼 되네. 너에게 가는 길이 7월 14일에 넷플릭스에서 상영 종료가 됩니다. 그 영화를 만약에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보시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인 나비님과 함께 있는 좀 허여멀건한 강아지가 있다면 이 강아지가 봉레오라는 사람에게 되게 따뜻한 기억을 많이 줬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짤막하게 애도나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강아지를 언제든 따뜻한 시선으로 기억해 준다면 제가 잘 지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된 일은 아니고 작년 9월이니까 이제 10개월 정도 된 일인데도 아직은 조금 간간히 생각나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강아지를 입양을 다시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가족 구성에 저는 당연히 강아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현재의 이별이 조금 마음이 아파서 아직은 마음이 아파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그게 있었고요. 기억에 남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과 너에게 가는 길 개봉. 너에게 가는 길 넷플릭스에서 7월 14일에 상영 종료됩니다. 7월 13일까지 볼 수 있는지 14일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 전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금일봉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머쓱하네요. 그래도 하던 건 해야겠죠? 오늘의 금일봉은 여기까지.